우리나라보다 3배가 넘는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의 일본의 GDP를 보면서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었고, 한편으로는 내가 아는 일본이 저게 가능해? 믿을 만해? 이런 의혹과 의심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야 이해가 간다. 역시 일본이 경제 대국 3위라는 망상은 일본만의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 노구치 교수가 일본을 향해 뼈를 때리는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에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그동안 경제대국이라고 자부했던 일본이 사실은 거짓된 경제대국이었음을 폭로하는 이 한마디는 일본 내에서 큰 파장을 몰고 왔는데요. 여기에 일본의 싱크탱크가 또 한 번 확인 사실을 날리며 일본을 명연자실하게 했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일본의 1인당 명목 GDP가 2027년이면 한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기준 1인당 명목 GDP는 일본이 39,890달러로 33,1,954달러인 한국보다 25%가량이 높지만 한국은 2025년까지 연 6% 증가하는 데 반해 일본은 연 2% 성장에 그쳐 2027년이면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의 GDP가 일본을 추월하는 시기가 2027년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는 증거가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을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GDP 산출 자료를 거짓으로 조작해왔다는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 국토교통성의 건설공사 수주봉태 통계가 지난 8년간 이중 계상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1만 2천여 개 일본 건설업체가 매달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수주 실적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미중 계상이 발생한 것인데요. 한 업체가 몇 달치 실적을 한 번에 모아낼 경우 이를 제출한 달 실적에 모두 포함시키고 제출하지 않은 달에도 다른 업체들의 평균치로 실적을 올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GDP를 산출하는 자료라는 점인데요. 이처럼 뻥튀기 된 자료를 기초로 일본 GDP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조작에 정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이 매년 봄에 열리는 통계 담당자 대상 설명회에서 이미지가 그려진 그림까지 배포하며 조작 순서를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이중 계상은 2013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연간 만 건 정도가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해서 부풀려진 일본 건설업체의 수주 실적은 지난해만 약 83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내경제 전문가들은 이처럼 뻥튀기 된 수주 실적이 GDP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일본 국토교통성의 담당자는 아사히 신문을 통해 이론상으로 GDP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GDP 조작 뒤에 아베 전 총리가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2년 말 취임한 아베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자신의 경기 부양책을 최대 실적 중 하나로 과시해왔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던 통계 조작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아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사이토 데스오 국토교통상은 이번 일은 매우 유감이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가통계 조작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아베 정부 시절 관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나라의 지표를 결정짓는 국가통계가 조작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이없게도 이번 조작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연필과 지우개였습니다. 한 지자체 통계 담당자는 건설업체가 적어준 수주 기록을 지우개로 지우고 연필로 다시 썼다라고 고백했는데요. 한 나라의 GDP 산출 자료 조작이 고작 지우개로 가능했다는 것에 일본인들조차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GDP 통계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GDP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일본의 후진적인 행정 시스템 문제가 또다시 동화 위에 올랐습니다. 일본 내일각에서는 선진 국가들에 비해 디지털 개혁이 뒤처지다 보니 지우개 하나로 통계 조작까지 이뤄졌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 기업 25%는 여전히 계약서 서명 시 종이와 도장, 팩스 등 아날로그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회사 창고엔 10년치 전표가 가득한가 하면 서류나 장부에 도장 찍을 일이 많아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지목되자 다수의 일본 기업들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날로그에 익숙한 직원들은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앞으로 디지털화가 이행되지 않으면 2030년대 일본 경제는 항시적인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덧붙여 일찌감치 디지털화를 선도한 한국과 더욱 격차가 벌어질 것이 우려되지만 만시지탄일 뿐이다라는 탄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즉 한국을 따라잡을 때는 이미 늦었다며 망면자실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일본 내 언론과 지성인을 중심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전문가 노구치 유키오 교수 역시 일본 위기설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현재 일본의 기업 경쟁력은 한국에 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한일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고했는데요. 그 증거로 제시한 것이 두 나라 대표 기업의 기업 경쟁력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세계 14위인 반면 일본 토요타는 36위에 그치고 있으며 두 기업의 행보도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처럼 한국과 일본이 기업 경쟁력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일본은 수출 실적이 저조할 때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금리를 낮추고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엔저 정책으로 만회하려 했습니다. 여기에 내수 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풀다 보니 나랏빚이 점점 늘어나 일본을 나랏빚 순위에서 부동의 1위 자리에 올려놓고 말았는데요. 반면 한국은 달랐다고 합니다. 일본과 똑같은 시기에 한국은 제품 자체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결과 반도체와 LCD TV, 또 각종 가전제품 등 과거 일본이 세계를 주름잡았던 분야들에서 이제 일본은 사라졌고 한국 업체만 남았다며 한국의 경제 부양 정책을 극찬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역대급 GDP 조작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전 세계는 일본의 코로나19 통계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쿄 올림픽이 끝나고 한때 2만 6천 명까지 치솟았던 일일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감한 데 대한 뚜렷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억 3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수에서 100여 명대의 일일 확진자와 한두 명의 사망자 수는 놀라움을 넘어 미스터리라 불릴 만하다며 세계 언론은 미스터리 재팬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건 역시 조작된 통계가 아니냐며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따가운 시선을 미식했는지 보는 최근 코로나 급감의 원인을 찾았다며 한 연구팀의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리화학연구소는 일본민의 약 60%가 보유한 백혈구 형태인 HLA24가 코로나19의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유럽인들은 약 20%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특정 백혈구 타입을 일본인들은 60%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세포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일본의 특이체질 가설이 발표되자 전 세계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이어 공개된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일본의 신뢰성을 또 한 번 무너뜨렸기 때문인데요. 일본 교도통신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 VRS에 등록된 개인 접종 기록 약 1억 건 가운데 약 500만 건이 내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공개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모류 역시 아날로그적 사무작업이 요인이었다고 시인했는데요. 각 지역에서 확인된 감염자 수를 보건소가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손으로 베껴 작성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일본은 지난 12월 2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스마트폰용 앱 운영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비난만 사고 있습니다. 정부의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 정보 오류와 누락 사태를 완벽히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랴부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다 보니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본인 특이 체질설과 백신 접종 기록 오류가 연타로 공개되자 일본인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인내심이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끝으로 오늘 이슈거리를 마치겠습니다. 검사 체제도 통계도 믿지는 않지만 이 정부는 지난 5개월 동안 무엇을 한 것일까? 실제 감염자 수를 알 수 없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정말이구나. 은폐 체질인 나라와 부처는 속수무책, 무능을 알 수 없도록 숫자를 감추고 있다. 온통 거짓으로 도배된 정부의 발표는 전혀 믿을 수 없다. 청중의 일부 의견. 국내인이든 일본인이든 개선할 걸 개선하거나 강화할 걸 강화하지 매우 않으면 아무것도 달성할 수만 모인다. 조작과 날조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틈. 15년 전 삼성에서 들고 왔던 일본 제품 청소기 펜을 보고 대놓고 이건 제품도 아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버리는 수준이라고 했었지. 이미 그때 일본의 수준을 알아봤음. GDP 조작이 건설 부문만 일어났다고 보긴 어렵고 타산업도 일어났다고 봐야겠지요. 이미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지 않을까요? 분기 300만원 받았는데 월 평균을 내야 하는데 월 300으로 계산했다는 이야기. 그럼 결국 연봉을 1200인데 3600으로 썼다는 이야기. 3배 늘려버림. 아베나 그 똘마니들이 열심히 조작질하는 게 계속될 것이니 조금 지나면 더욱더 적나라하게 증명이 되고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저급저혈한 것들 신경 쓸 것도 없고 그저 우리는 우리 갈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뻥튀기든 모든 규모의 경제에선 아직 한국이 따라갈 수 없이었다. 국뽕에 취해 자만하지 말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 무엇보다 인구 절벽을 앞두고 있다. 같은 3만 달러라도 인구 5천만의 3만과 1억 2천의 3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번 팬데믹 경제지원 예산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 1년 예산만큼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